네. 우산을 쓴 남자에서 배우는 협업 경영.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제 3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린 시절에 해보았던 그 달고나 게임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어, 제목이 우산을 쓴 남자라는 거예요. 예, 성기훈이라고 하는 이 주연 배우가 주인공이 달고나 게임에서 자신이 받게 된 이 문양이 이 우산이었죠. 아마 거기서 그런 제목을 가져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쓰셨다고 알려진 이 우산이라고 하는 것, 즉 삶이란 우산이다라고 하는 이 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온갖 이 형이상학적 또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 이런 단어들이나 이론들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명하게 우리의 삶을 표현해내시는 분들이 진정한 어쩌면 천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었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어떠십니까? 우산이라는 이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녹여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탄스러울 정도인데요. 특히나 저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다라고 쓴 것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우산을 많이 가져야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정작 이것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나마 가지고 있는 내 우산마저도 사용치 못하고 결국에는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협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메시지도 결국에는 내가 가진 우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 그 사람이 가진 우산을 내가 잠시 빌릴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이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로 진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협업 경영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군가가 빌려주는 우산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이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 사용료라는 것이 뭐 노동력을 제공한다거나 지식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협력적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것을 의미부여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자기의 우산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우산 밑에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뭐 굳이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하는 일들이 극히 자연스러운 상태, 이것을 저는 협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러우려면 내가 독립적 주체로 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내가 독립적인 모습으로 설 수 없을 때 거기에 빠져나가는 것이 어렵고, 또 한번 그 같이 우산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 써야만 하는 필요성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우산만큼 우리 협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비 좀 맞으면 어때라는 것이죠. 비 좀 맞으면 어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우산을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비를 맞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우산이라는 것은 늘 나에게 소유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생겨나기가 어렵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아는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때문에 비를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우산을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누군가의 우산을 같이 쓰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구속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산을 같이 쓰는 사람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비를 맞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즉 비를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구속되어진 나의 문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비일는지 모른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이나 또는 문제, 고민,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또 감사함,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이런 시각,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될 때 결국 다른 한 사람 가슴에 단비가 된다. 그렇죠. 나에게 우산은 어쩌면 있으면 좋은 것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당장 우산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급의 옷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비를 맞으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다소간의 비를 좀 맞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산을 누군가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이것을 저는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비 좀 맞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가진 우산이 여유가 되고, 그 여유가 누군가에게 제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비를 맞지 않겠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우산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나를 구속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 우산이라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 음미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